안녕하세요. 무비썸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격주의 남자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네, 매주 보셔서 지겨우시죠? 정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쪽의 영화에 약간 약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해리포터 시리즈와 이어지는 작품이잖아요. 해리포터를 저는 일주일 전까지 단 5분도 본 적이 없었어요. 첫 시리즈를 놓치니까 안 보게 되죠. 그 뒤에는 괜히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A형이죠. 네. 코바. 예. 저희 팀 올레이. 아, 그래요? 뭐 B1 A4가 아니고 그냥 A4군요. 네, A4. 자, 그 신비한 동물사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뒤늦게 보셨는데 네. 이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리포터 팬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엄청 많으시잖아요. 어떠신가요? 두렵습니다. 뒤늦게 보니까 어떻든가요? 뒤늦게 보니까 처음에는 초반 시리즈는 좀 힘들었어요. 아이들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애들이 막 초반에는 특히나 좀 너무 애들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봤는데 의무감으로 보셨군요. 후반 시리즈를 갈수록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해리포터 시리즈 개인적으로도 뒤쪽 시리즈가 더 좋았어요. 뭐 아즈카반의 죄수 같은 시리즈 혹은 맨 마지막에 나왔던 죽음의 성물 2편으로 나왔던 저는 이제 그런 시리즈들을 좋아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신비한 동물사전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극장에서 예고편을 이렇게 오래 많이 틀어준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시사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영화 재밌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보고 재밌었어요. 났는데 사실 굉장히 깐깐하게 영화 보시는 분인데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표정만 봐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밝으셔서 재밌게 보셨구나. 굉장히 또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훈훈해지더라고요. 글쎄, 요즘 외로우시잖아요. 네.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울지는 않으셨죠? 자, 시리즈 소태라서 사실은 스토리 요약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26년 뉴욕. 불가사의한 검은 존재가 나타나 도시를 파괴하고 No human could do what this thing is capable of. 인간에게 노출될 위험에 빠진 미 합중국 마법의회에 신비한 동물을 찾아 세계 여행 중인 생물학 마법사 뉴트가 도착하며 사건은 시작되는데요. Must get that fixed. 그의 신비한 동물로 가득한 가방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동물들은 뉴욕 거리로 탈출하고 마법사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This could mean exposure. Could mean war. 과연 뉴트는 탈출한 신비한 동물들을 찾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뉴욕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Was that everything that came out of the case? 오늘의 무비썸 신비한 동물 사전과 함께 마법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신비한 동물사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판타지 세계가 워낙 자장이 큰 얘기라서 배우들 얘기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인상적이세요? 아무래도 그 에디 레드메인 연기 너무 잘하죠. 정말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순수한 소년 같은 느낌이 정말 잘 살아있는 배우랄까? 연기할 때도 눈을 잘 못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사할 때도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한 번씩 헐그득 쳐다보고 이러는데 Anything edible in there? 그 눈빛이 되게 파랗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레이 같기도 하고 되게 신비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기하는 이유가 배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뉴트 스캐맨더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내는 외톨이. 맞아요. Come on, give me a smile. Now that has been easy. 그러면서 동물들하고는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설정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눈을 쏘아보면서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연기 자체를 에디 레드메인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에디 레드메인 볼 때마다 뭐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한테는 바람둥이 기질이 없는 휴그랜트 같아요. 제 느낌으로. 휴그랜트는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도 약간 샤이하고 소심하면서 귀여운 매력이 있는 그런 로맨틱 코믹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A는 한 20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근데 여자 마음을 너무 잘할 것 같은. 글쎄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그 수줍은 것도 선수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레드메인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럴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 식물성 느낌이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게다가 그 데니 시걸의 최고죠. 그 영화 때문에 이 배우를 알게 됐는데 그 잔상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 약간 그 성별의 모호한 느낌도 계속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소위 수컷성을 내세우는 스타일의 배우는 네. 전혀 아니죠. 사실 아카데미는 사랑에 관한 모든 것으로 받았지만 저는 데니 시걸에서 연기를 더 좋아합니다. 진짜 연기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참 이 배우는 특별히 그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죽은 개까지 CG로도 못 만드는 그 죽은 개. 네. 굉장히 그 백인 중에서도 되게 하얀 백인 얼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피부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네, 네. 우리 오늘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죠. 남자 얼굴에 대해서 무슨 조목조목 피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 근데 그만큼 이 네. 주인공을 맡은 이 배우가 네. 굉장히 매력적이게 캐스팅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영화에 딱 어울리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극 중에서 배우가 연기하기에 너무 민망했을 것 같은 장면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 유혹하는 네. 네, 그 장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약간 코플소 비슷한 에런 네, 번트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를 이제 가방 속에 넣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춤도 아닌 것이 행동도 아닌 것이라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배우를 믿지 못하면 이 감독이 연출하거나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두 걸음 뛰고 엉덩이를 뺀 상태에서 270도 돌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배우가 대단한 면이 있다 이런 거고요. 저는 이 영화의 캐스팅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도 처음 시작했을 때 중요 배역들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영국 배우들.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신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도 가장 중요한 뭐 에디 레드메인이야 뭐 세계적인 배우지만 그 외에 보조를 맞추는 나머지 중요한 배우들 이런 배우들은 비교적 신선한 얼굴들이에요. 네 명이 다녀서 사총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세 배우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디서 네. 봤는지. 일단 그 댄 퍼글러라는 배우. 네. 네. 코왈스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혼자만 거의 중요 배역 중에 마법사가 아닌 그렇죠? 일반인이죠. 노마지. 노마지라는 네. 표현으로. 아, 공부 많이 했어. 모범생 타입이야. 네네. 이 영어들 다 해왔잖아. 네. 이제 끝입니다. 글쎄. 이런 분들 특색이 하루만 지나서 물어보면 다 까먹어요. 시험 치르고 나면 머리가 백지가 되는. 네. 자, 근데 지금 뭐 댄 포글러 얘기를 했는데 사람 자체가 약간 정감 어린 스타일이 사람이죠. 그렇죠. 인간미가 뚝뚝 떨어지는. 그렇죠. 자꾸 이제 새로운 배우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기존의 어떤 배우들의 이미지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시니컬한 측면이 없는 잭 블랙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체형 자체도 이렇게 푸근하면서 푸근한 곰돌이 같은 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대적인 조역을 맡은 배우들일수록 거기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영화 속에 나와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뭔가를 살짝 넣고 싶잖아요. 주목받고 싶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웃음소리 연구한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톰 헐스. 그렇죠. 잘하네.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배우로 나오는 약간 러브라인을 타는 네. 티나 역을 맡은 배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멋진 배우들의 외모가 뛰어난 배우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약간 좀 거리감을 주는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예쁜 배우들이 있고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고 선하게 느껴지는 또 예쁜 배우가 있거든요. 네. 약간 나오미 와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선한 인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쁜 네. 그런 배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으로 나왔던 캐릭터가 인상으로 따지면 더 인상적이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또 그 동생이기도 하고 네. 그냥 백치미만 있는 그냥 가벼운 지나가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Most guys think what he was thinking first time they see me. 어떻게 보면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러브라인도 있고 이 앨리슨 수돌이라는 배우인데 저한테는 제가 또 캐머런 디아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약간 캐머런 디아즈 비슷하지 않나요?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네. 것이 없다? 네. 있단가요? 네. 특별한 것이 있어야 영화가 되죠. 그렇죠. 네. 거기서도 약간 조금 되게 순진하고 좀 백치미가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캐머런 디아즈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한 그 개성과 생기발랄함이 있는데 그게 이 배우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즈라 밀러가 있습니다. 에즈라 밀러는 케빈에 대하여 같은 영화에서 아주 강한 인상으로 에즈라 밀러는 일단 얼굴이 너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나오면 딱 알 수 있는데 여기선 정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또 보여주죠. 자, 이제 배우에 관한 얘기로 이제 쉽게 들어갔으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도 진짜 많고 8편이 나오는 동안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 세계관을 이어받는 새로운 영화가 나왔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시리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 같은 벼락치기 해리포터를 본 네. 사람이 보더라도 네. 안 봤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도 수십 년 전의 이야기. 일단 시대가 그러니까 프리퀄에 해당하겠죠. 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스핀오프, 다시 말해서 프리퀄이라고 해서 해리포터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법 학교니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교과서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한 동물 사전이에요. 네. 근데 그 교과서를 편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머리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이게 또 5부작으로 또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피노프 성격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이 프리퀄의 성격이 더 강해지면서 해리포터 시리즈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가가 그림이 보이는 듯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일단 뭐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관을 서로 이렇게 즐기는 굉장한 재미가 있고, 단점은 한번 놓치면 여기처럼 아까 그렇죠. 안 보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건 이 영화는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라서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알면 훨씬 더 재밌지만 네. 안 봐도 보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또 해리포터의 어떤 장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네. 네.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이 캐릭터들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한 그런 동물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프랭크라는 거대한 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거대한 새. 의외로 잘해. 저 이빨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그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온 그 동물이잖아요. Isn't he beautiful? 처음에는 그 처형을 당했다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서 다시 살아난 그 회색. 색깔까지 얘기해 주시면 멋지다. 네, 바로 최근에- 딱 이렇게. 최근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네.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아마 이후에 속편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덤블도어 교장이지 않습니까? 네, 호그와트에. 네. 근데 덤블도어 교장이 이 뉴트의 퇴학을 반대했다. 총애를 받았다. 네. What makes Albus Dumbledore so fond of you? I really couldn't say. 굉장히 총애하는 학생이었다. 이런 백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까가 사실은 덤블도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또 인기스트 캐릭터죠. 네, 그게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덤블도어의 예전에 젊었을 때 시절 얘기가 나오면서 또 뭐 성적 정체성에 네, 네, 대해서 그 얘기도 있다. 조앤 롤랭이 한 얘기도 있고 뭐 등등해서 아마 많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그 팬분들이 반가워하실 부분은 네. 되게 단순하지만 네. 그 알로 호모라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은 해리포터 전편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여운 주문이잖아요. 그렇죠. 열려라? 지금 예, 이거니까. 열려라 참깨 이런 건가요? 네, 그게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반가우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캐릭터도 약간 대칭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그린델왈드라는 이 영화의 어떤 향후에 더 중요하게 네. 나올 것 같은 악역은 사실상 저쪽에서 이름을 감히 언급하면 안 되는 분. 네. His name was Voldemort. 그 볼드모트. 네, 볼드모트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미국은 뉴욕은 워낙 마천루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쿠사 자체가 고층 건물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이 네, 네. 되어 있는데 해리포터는 기차 타고 멀리 가니까. 기차는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골로. 상대적으로 이쪽의 어떤 그런 공간들에 비해서 미국은 더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대비가 되기에 영화 속에서 디자인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제 뭐 이 5편의 시리즈가 나온다고 이제 이미 공언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가 나온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리즈 첫 번째를 만드는 그 주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서 완결된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만 향후 4편을 충분히 이 지금 뿌린 걸로 거두어서 먹을 만큼 뭔가 이렇게 떡밥부터 시작해서 연출 방식이나 인물을 활용하는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한 개성은 없지만 따뜻하고 무난한 그게 이 안정적인 영화의 출발이었다.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렇습니다. 네. 또 올해 찾아보니까 해리포터가 책으로 처음 나온 게 1997년도라더라고요. 올해 딱 20년째예요. 그런 면에서도 약간 팬들 입장에서는 기념할 만한 그런 또 행보가 아닐까?
앞으로 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10여 년 따뜻한 거 아니에요. 이 5편만 보면 10년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야기 한번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서 네. 진전시켜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영화는 그 각본 자체를 조앤 롤링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를 하면서 해리포터의 세계관이 진짜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캐릭터, 이 신비한 어떤 동물들의 캐릭터만 쭉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국제적으로 팬들이 너무 많으면 영화가 딱 나오면 꼭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상상했던 그 퀴디치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꼭 얘기하고 뭐 무슨 에피소드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에 비하면 또 영화는 또 압축을 해야 되니까 네. 빠져야 되는 또 중요한 얘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멈칫달싹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국 이야기잖아요. 해리포터는 그것을 이제 미국 이야기로 바꿨다는 거. 근데 그 세계관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영국 캐릭터가 미국에 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시대를 1920년대 이제 미국으로 잡은 네. 거죠. 그래서 영화제에 사실은 20년대 특징들이 영화 속에 꽤 있어요.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일단 그 당시에 좀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뭔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는 그런 좀 낭만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당시 저는 차들이 너무 이뻐요. 차들 클래시컬하죠. 까만색 그 곡선 옆에 있는 차들이 너무 이쁘고 거리도 굉장히 거리 자체를 네. 정말로 다 세트로 만들었더라고요. 역시 이런 블록버스터에서만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그 이야기 고리에서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극 중에서 이제 그 술집이 나오잖아요. 재즈바. 네. 근데 그 술집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1920년대는 미국에서 금주법 시대거든요. 술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What, ain't you ever seen a house elf before? 그러니까 불법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몰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 바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이게 햇빛 아래서 제대로 영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당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네, 이게 그런 사실 쉽게 느낌. 얘기하면 불법 영업을 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대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네. 영어도 처음부터 좀 다르게 시작하잖아요. 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머글이라고 불렀던 And I suppose a great muggle like yourself's going to stop him, are you? Muggle. Non-magic folk. 먹을. 네. 그런 일반인이 미국에서는 노마질이라고 부르는 뭐 The no magic. What? No magic. They're non-wizard. Sorry, we call them muggles. 그런 약간 영국과 미국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그 영미관의 어떤 그런 차이를 영화 속에 재밌게 넣었는데 중간에 심지어는 막 서로 세계 최고의 마법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놓고 또 뭐라고 그러나요? 학력 부심? Is there a school? A wizardry school? Ilvermorny. It's only the best wizard school in the whole world. I think you'll find that the best wizarding school in the world is Hogwarts. Hogwash. 근육을 부리면서 마치 옥스퍼드와 하버드 출신들이 싸우는 그렇죠. 것처럼 네. 이런 설정들도 이제 귀엽게 영화 속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네. 자 이제 그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재미는 사실은 캐릭터 보는 재미라고 네. 할 수 있죠. 캐릭터 동물들 제일 뭐 인상적이었거나 볼거리 있었던 그런 동물 기억나세요? 저는 동물들이 다 그 정감 있게 표현이 되었다 그래야 될까? 동물에 대한 뭐 애정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좀 많아서 네. 그 가방 속에 그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동물들을 이제 그렇죠. 키우고 있는데 네. 되게 징그럽게 생긴 동물이 있었어요. 이제 멸종돼서 저 한 쌍만 남았다고 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네, 있었죠. 네. 네, 얼른 커닝해야지 이름을 까먹었네. 그 이름 없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 그러네. 근데 그 진짜 동물이 이름 계속 이렇게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못생긴 동물인데. 저는 이제 이런 영화를 내가 만약 기획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 기획자로서 부담스러운 건 제목 자체가 신비한 동물 사전이고 그 세상에 없는 동물들을 시각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네. 그리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 디자인이 너무 중요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이 멸종된 동물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그 동물들이 만약에 지금 한번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그걸 보면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심해에 가면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동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심해어들. 네, 심해어들은 거의 엘리언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참고를 되게 많이 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새로운 동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을 디자인할 때 대체 그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네.
합쳐서 만든 것 같아요. 두 개씩. 제가 이제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네. 니플러라는 캐릭터인데. 니플러 뭐였죠? 니플러는 입은 오리의 부리인데 몸은 두더지처럼 나오는. 그래서 니플러의 경우는 오리와 두더지를 합쳐서 만든단 말이죠. 그 오케미 같은 캐릭터. 이런 건 새랑 뱀을 합친 캐릭터. 이렇게 느껴지고 외운 건 딱 두 개예요. 그다음 피켓 같은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 피켓 뭐야? 피켓은 동물을 식물처럼 만든. He has some attachment issues. 너무 귀엽죠. 인삼같이 생긴 거요. 그렇죠. 인삼? 요즘 허하신가 봐. 아니 네. 색만 약간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인삼 같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영화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저도 그 생각이. 그루트. 예. 아이엠 그루트하는 그루트라는 엄청난 캐릭터랑 좀 비슷하다. 동물인데 식물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데미가이즈라는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건 부엉이랑 원숭이 합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쳐서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 극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는 동물들인데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다는 느낌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좀 다 사랑스러우셨나요? 저는 되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외로우셔서 그랬던가요? 그 동물들의 캐릭터의 특성을 가지고 결국 볼거리를 만들어야 영화가 우수하지 않겠습니까? 볼거리는 볼거리대로 따로 있고 특성은 특성대로 따로 있다면 뭐하러 그 특성을 만들겠어요? 오케미 같은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간에 맞춰서 사이즈가 커지거나 줄고 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이제 가방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가방 속의 동물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장면 두 개가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까 하나는 온갖 그 사양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춤을 춰서 집어넣는 장면. 또 오케미 집어넣는 장면에서는 바퀴벌레 이용하잖아요. 그 되게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니플러도 보면은 이렇게 반짝이는 건 다 집어넣잖아요. 보석, 뭐 시계 뭐 등등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털어내는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네,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 사이즈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죠. 그런 식으로 캐릭터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가 이제 공간을 가지고 다루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방 안의 세계는 사실 가방이라고 그럴 때 수트케이스는 요만한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엄청난 거의 동물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방을 활용한다든지 공간을 늘릴 수 없으면 캐릭터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케미죠. 그래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캐릭터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공간 자체를 사이즈를 마음대로 변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장점이죠. 네. 중간에 왜 그 자매 집에 가서 요리 만들어주는 씬 있잖아요. 빵 만들어주는 게. 공주에서. 네. 마음이 되게 좀 훈훈해지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리 자체를 공중에서 만드니까 그것을 보는 어떤 환상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극 중에 처형 위기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처형을 시키려나요? 마법사들이 이 머릿속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을 뽑아내서 그걸 물 위에 반영을 해서 그 추억을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니까 자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또 희한한 처형 방법. 되게 섬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을 뽑아내는 것을 시각화하잖아요.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쎄 무슨 왜 내가 눈이 사시가 되죠? 근데 무슨 스파게티 말듯이 이렇게 싹 해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중세 시대의 마녀가 가장 많이 처형된 방식 중에 하나가 익사예요. 네,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화형으로 죽이는 경우가 가장 흔했거든요. 물에 빠뜨린 다음에 마녀면 살아날 거고 그냥 마녀가 아니면 그냥 죽을 거니까 어쨌든 다 죽는. 그렇죠. 그런 식의 논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영화 속에서 변형해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일단 뭐 이 전체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 가방 안에 이런 신비한 동물들을 이 공간을 변형을 통해서 들고 다닌다라는 컨셉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처음에 가방을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착상 자체가. 예. 근데 고양이를 키워보면 네. 고양 키우시니까. 네, 키우는데 동물병원 데려갈 때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 느낌이 들면서 항상 들어가는 고양이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혹시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예. 집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네. 그거 외에 또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항상 그 통로에 해당하는 공간이 그렇죠. 좀 신비해야 되는데 또 문이랄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또 초반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입국 과정에서 관리가 심사할 때는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네, 네. 먹을용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보통 그 속옷 나오고 그냥 책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눈속임을 하는 장면도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되죠. Welcome to New York. 뭐 재밌는 별거 아닌 장면이지만 제이콥이라는 네, 남자가 네.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방 속으로 먼저 에디 레드메인이 들어가서 네.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남자는 약간 뚱뚱하잖아요. 제이콥이 그 가방에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스킨십이 좋다고 네, 그럴까? 정서적인 어떤 그런 맞습니다.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화가 이런 영화들이 흔히 그렇기도 하지만 티나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사이에 약간 러브라인이 시작하는 것으로 영화가 묘사가 되는데 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어떤 있을까요? 공통점이냐면 둘 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죠. 뉴트는 호그와트를 다니다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신비한 동물들이 좀 약간 사고를 치는 바람에 거기서 퇴학을 당한 네. 케이스이고 극 중에 이제 티나도 역시 쫓겨나는데 어디서 네. 쫓겨나냐면 마쿠사가 이제 이게 마법사들의 어떤 의회 네. 이런 건데 그 의회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욕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오로는 추측컨대 경찰 같은 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마법사 세계의 어떤 규칙이나 법률을 어기고 그런 범죄자가 있게 되면 체포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오로로 활약을 했는데 그 티나는 오로에서 쫓겨나서 강등된 상황입니다. Major Investigation Department. I thought you was. Major Investigation Department. I got a Section 3A.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에 소속해 있다가 쫓겨난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아웃사이더 정서는 기본적으로 이 조앤 롤링의 정서였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는 그 중요 네 인물이 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두 명, 그 다음에 코와스키도 그렇죠. 제이콥도 예, 제이콥도 뭐 네. 어렵게 빵집을 열어보겠다는 꿈이 있으나 좌절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시대에 뒤처진 인물로 설정이 돼 네.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콥 코왈스키가 전직이 뭐냐? 통조림 공장을 다녔습니다. 네. 통조림 공장 하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음식을 그대로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화해서 통조림 안에 넣어서 패스트푸드처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데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꿈은 뭔가 하면 그때그때 자기의 창의성을 살려서 빵 하나나 페이스트리 이런 걸 구워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꿈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20세기의 변화에서 뒤떨어진 사람이고 전통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티나의 동생이 퀸이로 나오는 퀸이조차도 세속적인 욕망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영화의 핵심이자 이 영화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 이 네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우정, 네. 사랑, 약간 이런 거. 가족 같은 느낌까지 좀 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서 또 커플이 둘이나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영화의 설정 자체가 어떤 정서에 토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덩어리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정도로 덩어리지만 또 하나 중요한 덩어리가 크레던스 얘기입니다. 네. 크레던스만큼 아웃사이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버려진 아이였고 입양이 되었으나 네. 계모한테 학대를. 학대당하고 그 캐릭터도 역시 핵심은 10대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영화가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더 정서로 충만되어 있다. 근데 그들 사이의 어떤 우정과 연대와 위로와 이런 얘기들을 사실상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엄청 많으신 것 같고요. 네, 무비속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 중에서 한 마리만 데려갈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을 데려가실 건가요? 라고 강인창님께서 야 데려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아까 고트러클 인삼 귀여워.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That's a boat. That's a boat trucker, right? No. 잠든 널 포켓 속에 데려갈 거야. 딱 그거 되잖아요. 언제적 노래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동물들이 다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보기엔 좋은데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근데 니플러 있으면 참 좋겠다는 니플러. 생각. 네. 네. 거기 별거 다 집어넣고 다니고. 네.
금은 보화를 글쎄요. 몽장. 네. 한번 잘 털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재웅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영화가 배급되는 방식이 블록버스터의 시대가 오니까 단기간 안에 수많은 마케팅 비용을 넣어서 최대한 뽑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동시 개봉이라는 전략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고요. 네. 요즘은 점점점 전 세계가 동시 개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항상 이렇게 거의 제일 앞쪽에 네. 있는 경우죠.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위, 7위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평균 작년 통계로 제가 알기로는 4.2회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사실은 거의 제일 높았는데 3.7회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많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그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핫하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장이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이번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가 굉장히 빨리 개봉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사실은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도 관련이 있죠. 영화가 다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소스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그 영화 파일이 유출됐다 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동시 전략을 하게 되고 한국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쪽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IT 쪽으로. 그럼요. 네, 그런 어쩔 수 어떤 없는?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빨리 개봉시키는 게 좋겠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네. 해보게 되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어떤 임기방님께서 신비한 동물 사전 영화가 5부작이라고 하더군요. 5부작의 전체 스토리라인이 스캐맨더의 거대한 하나의 여정이라면 1편이 초석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편이 그런 기초 공사를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제대로 보여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간 수비하는 느낌으로 실수하지 않고 초석을 잘해서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줘야지 이런 스타일의 타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영화의 데이비 예이츠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심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이거 한번 보면 와 데이비 예이츠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프랜차이즈에 어울리는.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처음 보면 잘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사람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다가 그 배우들의 상당수가 또 우리가 잘 못 보던 배우인데다가 거기다가 또 동물이 한 또 20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정신이 없는데 요즘 사실 많은 그 팬들은 또 반복 관람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이건 시리즈가 5편이나 되면서 이제 첫 편이 나왔으니까 이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캐릭터를 넣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모범생적인 연출을 하지 않았나. 저는 또 이게 또 굉장히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리포터는 저는 약간 좀 애들 영화 유치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 신비한 동물 사전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연령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좀 맞습니다.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우진 씨가 요즘 동심을 다시 되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의 이유로 다시 또 그 어린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무비썸 파트 3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이제 뭐 스포일러까지 내가 다. 또 하나 외워오지. 네. 네. 그냥 뭐 숭구리당당. 파트로 네. 한국식으로.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배우들 쫙 얘기할 때 얘기를 못한 특급 카메오? 특급이죠. 조니 뎁. 네. 마지막에 싹 등장하면서 네. 그때 좀 놀라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조니 뎁이 나온다는 걸?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고 있다가 조니 뎁인가? 약간 이렇게 왔어요. 많이 보던 애인데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진짜 특급 카메오죠. 카메오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조니 뎁 정도의 대스타가 나오면 또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편을 예고하는. 근데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나 앞으로 펼쳐질 걸 감안을 하면 약간 연령대를 높은 배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다른 유명한 스타들이 또 낮은 연령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큰 줄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뉴트의 상대 역으로 계속 이제 시리즈를 끌고 가야 하는 인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또 나이가 약간 많다?
깔아놓은 또 부분도 있고 또 조니 뎁은 특급 스타인데 신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특급 스타를 악역으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이 영화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흥미롭긴 했어요. 야, 조니 뎁이 진짜 딱 한 씬 나오는구나. 저거 얼마 받았을까?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제일 궁금해지는. 네. 그래서 그 콜린 파렐이 너무 허망하게 허망하죠.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쵸. 네, 조니 뎁의 등장으로 인해서. 콜린 파렐도 사실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다른 배우들보다 돋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으로 나왔다. 아, 그 배우 좋아하시죠? 까르멘 해주고 네. 지난번에 저희 우리 본투비 블루 네. 했었지 않습니까? 본투비 블루의 여주인공이에요. 저는 말씀 듣고 알았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알게 된 그런 배우들 중에 외모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광채 같은 게 있는데 여성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기에 약간 그 이집트 여왕처럼 막 이런 막 장식 같은 것도 달고 막 그러는데도 정말 이렇게 뭔가 품위가 느껴지는. 그 이상한 문장인데 사실 그리고 또 극중에서 마담 프레지던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이 마담 프레지던트라는 호칭이 사실은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해서 금방 상용화될 그런 네네네. 호칭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매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얼굴을 박아놓고 마담 프레지던트라고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를 못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금 고가의 수입품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집품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쨌건 뭐 현실에서 우리가 어이없게 황당할 정도의 이유로 들을 수 없었던 마담 프레지던트라는 호칭을 이 영화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들이 아주 익숙해서 그렇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 안에서 갈등 구조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구조예요. 네, 뭐 대놓고 제2차 셀럼 회의 뭐 이런 말도 맞아요, 등장하고 맞아요. 좀 그런 어떤 이방인의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소수자를 박해하는 방식이라던가 우리랑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가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제2차 세일럼 회의라는 것을 극중에서 네. 그러니까 마녀들을 몰아내자라는 어떤 시위를 어떤 이 극중의 한 중요 캐릭터가 사만다 모튼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Something is stalking our city, wreaking destruction and then disappearing without a trace. 미국의 마녀 사냥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건 실화도 원래 유명하지만 마릴린 먼로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세 번째군요. 아서 밀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아서 밀러의 작품 중에 세일럼의 마녀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희곡이 있어요. 네. 주홍글 씨도 그거에 영향. 그렇죠. 주홍글 씨를 그것은 이제 변형해서 만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또 옛날에 또 크로스오버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것이 다 실제로 이 세일럼에서 있었던 그 당시를 다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이두 번째 제2차 세일럼회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 토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그렇긴 한데 9.11 이후 미국의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기본 구도가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속에서 잠깐 뒷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둠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업스큐러스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마법사들 중에 어떤 마법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자기 굉장히 안 좋은 어두운 에너지, 어두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업스큐러스고 그 업스큐러스가 이 뉴욕을 초토화하는 얘기가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장면이 그렇죠. 네. 이 얘기를 결국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대항하는 것으로서 악을 끌어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9.11 이후의 테러 시대의 국제구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9.11만 생각을 하게 되면 9.11 자체는 미국이 어마어마한 피해와 끔찍한 참변을 당한 피해자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에 된 것은 그것이 꼭 그것 때문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위압적인 대외 정책이라든지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쪽의 논리는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테러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걸 사실상 블록버스터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연령이 올라간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는 해리포터는 주로 혼혈이나 막 잡종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제목에도 나오니까요. Yes. I'm the half-blood prince.
이번에는 확실히 이방인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그런 정치적인 얘기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극 중에 그런 뭐 말하자면 테러를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마법사가 이제 그린델왈드라는 그런 마법사가 나오는데 그린델왈드가 그런 말을 해요. 극 중에서 이건 대의를 위한 대학살이다. To expose wizard kind. To provoke war between the magical and non-magical worlds. Mass slaughter for the greater good, you mean? Yes. I'm not one of Grindelwald's fanatics, Mr. Graves. 대의를 위한 대학살이라는 말 자체가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말인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악이죠. 근데 그 악이 나오기는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 어떤 사이에서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대립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영화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환경주의, 동물 보호 이런 겁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비한 동물들 중에 상당수가 멸종의 위기에 있다든지 네. 한 쌍밖에 안 남은 그런 그 동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소중하게 자기 가방 안에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극 중에서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악한 마법사가 저지르는 이 파괴를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동물들이 난동을 부려서 이런 위기가 왔다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위험한 동물은 없다라는 말을 크게 외치게 되는데 Don't hurt those creatures. Please, you don't understand. Nothing in there's dangerous.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태도, 환경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영화가 뭐 좋게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일 싫었던 게 사실 그 옵스큐러스. 옵스큐러스 나오는 그 도시를 부셔버리고 막 이런 장면이 일단 너무 싫었고요. 너무 흔해서? 너무 흔하고 그야말로 우악 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모든 사람 CG 뭐 이런 거죠. 기대했던 것보다 그 장면이 또 길게 좀 길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CG 이렇게 하면 또 욕 같기도 하고 뭔가 제가 불경한 짓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덜 좋았던 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장르 영화들이 기시감이 있죠. 네. 장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컨셉들을 반복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아졌다. 네. 이런 것을 이미 너무 잘한 영화가 있어요. 엑스맨 시리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11호까지 있었어요. 11호 자체도 엑스맨을 상기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영화의 구도가 이런 거예요. 일단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응되는 어떤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엑스맨에서는 돌연변이, 11호에서는 슈퍼히어로, 여기서는 마법사들이죠. 근데 인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 특수한 존재들이 두 가지 태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엑스맨에서 한쪽에는 프로페서 X가 있고 한쪽에서는 매그니토가 네. 있죠. 이 영화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등록법이 꼭 나와요. 맞아요. 11호에서 그러잖아요. 등록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타자들을 차별하는 방식일 텐데 등록법을 두고 이제 이런 또 내분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화 속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랑 이 영화의 장단점이 저는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별로 단점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모든 연령층이 다 평균 이상의 재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재밌는 그런 오락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면 너무 훌륭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수가 88, 91, 뭐 90점, 89 이렇게 해서 평균 89 이런 정도에 맞는 영화 같아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99, 뭐 54, 67, 93 이렇게 맞는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평균 성적은 이 영화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취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영화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지만 너무 오험생 영화다. 네. 네. 그게 특출나는 무엇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따뜻한 어떤 정서 같은 거는 굉장히 이 영화의 장점이고 또 네. 네, 스킨십이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자, 명대사 시간입니다. 네. 이게 지금 두 분 경쟁하시는 거 아시죠? 지난주 보셨어요? 끔니다. 이거 어떡? 이번 주에 인가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선정한 명대사는 노마즈는 위협을 느끼면 상대를 공격한다. 그 좋아하시는 카르멘 에조고의 대사인데요. 네네. 근데 그 대통령으로서 막 지금의 문제, 현 사태를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en no mages are afraid, they attack. 지금 정말 이 얘기가 심상치 않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네요. 네.
국경에 장벽을 치고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겠다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요 시기에 좀 남다르게 들 만한 대사인 것 같아서 네.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얼핏 봐서는 곡 중에서 노마지를 놓고 이 악당들은 노마지를 인간들을 공격하고 반대로 이 대통령을 비롯한 마법회의에서는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법회의의 이 대통령조차도 노마지와 정확한 선을 긋고 숨어 사는 이유가 노마지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의 인간관이 사실은 네. 그렇게 밝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저에는 되게 그런 게 깔려 있죠. 비판적인 네. 어떤 그런 속성들이 깔려 있지 않겠나. 멋진 대사네요. 네, 이제 신비한 동물 사전의 별점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느 자리에 비추하게 될까요? 그러면 뭐 오늘 신비한 동물 사전의 네. 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의 별점은 3개 반. 3개 반. 안정적인 뭐 네. 추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들 재밌어 하시겠죠?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정말 그냥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상대적으로 취향이 좀 더 평준화된 그런 네.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워낙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많아서 아마 즐기실 수 있지 네, 않을까. 보고 나서도 이렇게 훈훈하게 기분 좋게 극장 밖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보고 나면 이 편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다음도 내가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작품이었어요. 시리즈의 노예가 되겠구나. 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별점이 3개 반인데 어디에 둘까라는 건데 순위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쉽네요. 여기가 다 세 편이 그렇죠. 3개 반이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3개 반은 좋은 점도. 좋은 점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신비한 동물 사전 저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좋으셨죠? 뭐 훈훈한 영화 만나서 마음이 따뜻해진 그런 기분입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